갑시다. 조금만 할게. 하나만 할게. 하나만. 싫어? 전자기도 하나. 우리 저번 주 마지막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애니얼 아니냐 하고 마지막 내용은 뭐였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에너지 중에 가장 유용한 에너지 뭘까? 전기 에너지겠죠. 그래서 오늘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생산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 뒤쪽에 끝에는 우리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는 과정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자, 만드는 과정은 전자기유도라고 표현해요. 전자기유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중3 때 했죠? 전자기유도 했는데 이게 고2 물리원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요 파트가 보통 2학기에 출제되는데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에 중복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시험에 2번 나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리 좀 해볼까요? 자, 반성이라고 정리해봅시다. 반성 우리 물리할 때도 했거든? 반성이 뭐였죠? 물리에 우리 역학 파트 할 때도 어떤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을 뜻했습니다. 반성은 첫 번째로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야. 그럼 대체 뭐가 변화했고 그걸 싫어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주인공은 누구냐면 코일이에요. 자, 코일이고요. 이 코일 주변에 변화하는 것은 자기장입니다. 이 자기장이 변화할 때 변화가 싫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변화를 방해합니다. 변화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유도전류가 생성이 된다. 일단 말로 정리해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잘 그림으로써 나타내 드릴게요. 차근차근 설명하고 일단 정리하자. 자, 그리고 이 전자기유도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에너지 전환 과정이에요. 자, 이건 역학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법입니다. 전기의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야. 자, 전기를 만들어낼 건데 전기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부터 전환을 해야 되거든. 그 에너지가 바로 역학적인 에너지였대.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림으로써 정리해봅시다. 자, 어쨌든 전류가 생성이 된다라고 해서요. 이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이어가 봅시다. 자, 이걸 발견한 과학자 이름 따서 렌츠 법칙이라고 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4개 그릴 건데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건 4개 그릴게요. 위에 한 조금만 남겨놓고 그립시다. 솔레노이드 기억나니? 이렇게 철심이 있고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놓은 상태. 너무 많이 감았다. 3바퀴만 감을게요. 이렇게. 여기 솔레노이드죠? 자, 이거 4개 그릴게. 4개. 가로로. 이렇게. 코일 감은 방향도 저랑 일치시켜주세요.
사주기 하는 그림. 우리가 이 4개의 솔레노이드에 최심의 코일을 감아놓은 이런 솔레노이드에 상황을 부여할 거예요. 첫 번째 솔레노이드는 자석의 N극 부분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자석의 N극 부분을 멀리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상황에서는 자석의 S극 부분을 가까이 할 거고요. 네 번째 상황에서는 자석의 S극 부분을 멀리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자기장의 변화거든요. 자기장의 변화라는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지. 그럼 봐봐, 자석이 나랑 아주 멀리 있으면 자기장이 없단 말이야, 내 주변에. 근데 자석이 다가오잖아? 자석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죠. 그럼 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나겠네. 맞아? 그럼 핵심은 뭐냐면, 렌치 법칙에서 핵심은 결국 자석의 운동을 방해한다라는 게 있어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한다. 너 가만히 좀 있어, 자기장 변화하니까. 그럼 봐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석의 N극 부분이 다가오잖아. 그럼 솔레노이드의 위쪽에는 무슨 극이 형성되어야 애가 다가오는 걸 막을 수 있을까? 그렇지, N극을. 이 N극을 형성한다라는 거야. 원래 N극이 있던 게 아니라 형성했다고요. 근데 자석이 아니에요. 솔레노이드는. 위에 다가오는 게 자석이고 얘가 자석도 아닌데 어떻게 극을 만드냐라는 거야. 주인공은 누구냐면 코일 내부에 있는 전자입니다. 전자들이 자석이 다가오는 걸 보는 거지. 야, N극 다가온다. 저거 밀어내야 돼. 우리 위쪽에 N극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자들이 그럼 우리가 움직여 볼까? 전자가 움직이면 뭐가 생기죠?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해? 자기장이 발생하네. 즉 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위쪽에 N극을 만들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앙셀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찾겠죠. 엄지는 N극. 첫 번째는 한번 해볼까? 우리 처음이니까. 오른손 들어볼까요? 따봉. 근데 이렇게 펴보세요. 손바닥. 아이고. 손바닥에 펜을 놓고 이렇게 감싸 안아보세요. 그럼 펜의 뒷면에서 앞면으로 손가락이 감기고 있죠. 맞아? 이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럼 이 세로선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전류가 흘러야 돼. 그래야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잖아.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과 똑같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돌잖아.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래? N극이 도망가네? 그 위쪽에 도망가지 마!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위쪽에 무슨 극 만들어요? S극 만들겠네. 그럼 아래쪽은 N극이 되겠네. 그럼 이번엔 엄지가 아래로 향한 상태로 손바닥에 물체를 놓고 잡아볼까요? 이렇게. 그럼 펜의 앞면에서 뒷면으로 넘어가는 꼴이네. 이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과 똑같이 이렇게 엄지 아래로 한 상태로. 그렇지, 이렇게 잡아야지. 이거랑 똑같이 전류가 흐른다고. 그럼 이 긴 쪽 선 기준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야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갈 거 아니야. 자, 세 번째 케이스 볼까? S극이 다가오는 위쪽에 무슨 극 만들겠니? S극 만들겠죠. 그럼 전류는 2번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흐르겠네. 발생하는 극이 같으니까 전류 방향도 똑같겠구나. 네 번째는 위에 무슨 극이 만들어질까? 위에? N이 만들어지죠. 왜 N극이 떠나가니까. 전류는 위로 흐를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연애할 때 밀당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너무 가까이 오면 너 좀 가. 그죠? 너무 멀리 가면 너 좀 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다음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할 사항. 문제에서 전자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어떻죠? 동일한가요? 반대지.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럼 이번에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세기는 어떠한가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유도 전류의 세기. 근데 핵심은 뭐냐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돼. 발생하는 원인이 뭐였어요? 뭐 때문에? 뭐가 발생해서?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 때문이지. 얘들아 자기장 때문이야? 아니야. 아주 중요한 뉘앙스야. 자기장 때문이 아니고 자기장이 뭐 때문에? 변화 때문에. 내가 이따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럼 결국 자기장 변화율이 높다면 전류가 세지지 않을까? 자기장이 많이 변하면 전류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 유도 전류 세기는 자기장 변화율과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장이 많이 변하나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얘들아, 세기가 강한 자석이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변하니 약한 자석이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변하니? 당연히 센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변하겠죠? 맞아?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수록 얘가 천천히 움직일수록 얘가 빠르게 움직이면 내 주변의 변화가 큰 거지. 맞아? 그래서 첫 번째로 강한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두 번째로 코일의 가문수예요. 코일의 가문수가 증가할수록 유도 전류도 세집니다. 그러나 코일의 가문수가 증가하면 유도 전류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변화가 큰지를 이야기하는데 언제 변화에 더 강하게 대응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볼까? 지금 모기가 살살 날아다녀. 언제 너네가 더 흥분한 상태가 될지 생각해봐. 두 번째 모기가 빨리 날아다녀. 언제예요? 모기가? 빨리 날아다닐 때 변화가 크잖아. 근데 이번엔 말벌이야. 장수 말벌이 돌아다녀. 어떻게 움직일수록? 빨리 움직일수록 여러분이 뭐 소리도 많이 지르겠죠. 비명소리로 한번 체크해볼까요? 코일의 가문수는 무슨 뜻이냐면 방 안에 학생이 한 명이냐 세 명이냐의 차이야. 언제 비명소리가 커? 세 명이 있을 때겠지. 그때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다 알겠어? 그래서 강한 자석, 이게 말벌과 모기의 차이겠죠. 빠르게 움직일수록 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 소개해줄게. 잘 봐. 자, Y축을 자기장이라고 해볼게. 자석의 자기장. 뭔가 삐뚤어진 것 같은 느낌인가? 자, X축은 뭐 시간 정도로 놀게요. 자석이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해봅시다. 뭐 사인함수 반쪽짜리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해볼까요? 자, 제가 구간의 이름을 줄게요. 여기가 A 구간, 여기가 B 구간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시간. 자,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 놨는데요. 이때 전류는 A에서 많이 발생할까 B에서 많이 발생할까?
서연아 언제일까? B. 언제니 시연아? 언제 많이 발생할까? 유도 전류는 B? B? 자, 잘 대답했는데 지금 틀려? 괜찮아? 틀렸어요? A입니다. 자, 왜 A인지 잘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에 뭐랑 비례한다고 해서? 변화율과 비례한지.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B라고 대답했던 이유는 Y값이 크기 때문 아니에요? Y값이 뭔데? 자기장이 커서지. 근데 내가 자기장이 클 때 전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나? 아니죠. 자기장이 뭐가 클 때? 변화율이 핵심이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Y값의 변화율, 얘들아 시간에 따른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 그래? 그래프에서? 뭐라 그래? X 변화량에 따른 Y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하지. 즉 이 그래프에서 변화율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기울기죠. 아, 그럼 A 구간에 대해서 해석해볼까?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니? 자기장은 Y값이잖아. 이건 얼마야? 0이지. 근데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전류를 찾을 때. 뭐가 중요해? 자기장이. 뭐가? 자기장이 뭐가? 변화율이 중요하고 이 변화율을 자기장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는데? 기울기로 찾는데 그럼 이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유도전류도 어떻다? 아, 이거 써주네. 이게 최대값이겠죠? 유도전류가 최대로 흐르는 지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 곡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죠? 뭐 그려서 찾아요? 곡선에서 기울기. 곡선의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접선으로 찾죠. 접선의 기울기가 이 곡선의 각 지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접선 알지? A에서 접선 그려봐. 그리고 기울기 봐봐. 제일 높죠. 맞아? 자, 그럼 B 볼래? 야, B는 최대인 값이 있어요. 뭐가 최대예요? B 지점은 그냥 자기장의 세기가 최대란 말이야. 근데 이건 중요해 안 중요해? 전류 세기 찾을 땐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자기장 변화율이 중요하죠. 즉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럼 이 정보에 의해서 유도 전류는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 않는다가 제일하겠네. 자기장 변화율 같으니까. 그러니까 B의 접선 그려봐. 기울기 0이잖아요. Y값은 최대지만. 됐냐? 내가 재밌는 거 하나 해볼까? C 지점도 하나 넣을까요? 여기 C 지점이라고 할까? C? 자, 접선 그려볼래? 이렇게 그려지지. 그죠? A가 조금 더 가파른 것 같아. 뭐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이 지점에서 해석해야 될 정보는 뭐냐면 기울기에 부호가 A와 반대죠. 왜 A는 기울기가 양수값이죠. 근데 C 지점은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값이지. 맞냐? 근데 기울기랑 전류랑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면 전류의 부호도 바뀐다는 정보지. 우리 예전에 물리에서 부호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방향이라고 했지. 아, 그럼 유도 전류 방향이 A와 어떻다? 반대이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겠네. 왼손으로 할 일을 오른손으로 다 하는 17대 1로 싸웠나 봐요. 쌤이 17. 한 명이 너무 셌어. 사람이 너무 잘하더라. 집안일하다 다쳤어요. 오른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손목이 말이 아닌데
글씨가 안 예뻐서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전자기유도를 이용해서 기계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바로 발전기예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다 쓸 거예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첫 번째로 전자기유도를 활용합니다. 전자기유도를 쓴다라는 건 에너지 전환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그림 보면 렌치 법칙 그림 볼래요? 결국 처음에 뭐 했죠? 자석을 어떻게 했어? 움직였죠. 이거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켰더니 뭐가 흘렀어? 그럼 무슨 에너지니? 전기 에너지죠. 그러니까 내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꿨다고 했잖아.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포함되니까. 그럼 발전기도 어때? 결국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이렇게 발전이 발생시킨다. 전기를 이라는 뜻이야. 전기를 발생시킨다. 자, 두 번째 볼까? 발전기의 특징. 전자기유도를 활용한 이 발전기의 특징. 교류가 발생합니다. 교류가 발생해요. 교류가 뭔지 혹시 알고 있나? 교류? 반대말은 직류예요. 직렬 아닙니다. 직류, 교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직류는 한쪽으로만 가는 전기를 뜻해. 교류는 어때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전기를 뜻해요. 그러니 이동 방향이 달라지는 전기를 뜻해요. 이동 방향이 달라지는 전기. 이동 방향이 변화한다. 전기를 만들 건데 한쪽으로 흐르는 직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흐르는 교류를 만들어낸대. 자, 그럼 그림 그릴 건데 천천히 볼까? 쭉 이어서 그릴 거예요. 제가 네 가지 상황을 그릴 겁니다. 첫 번째는 발전기의 기본 형태예요. 여기 N극, 그 다음 오른쪽에 S극, 그 다음 발전기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합시다. 좀 안 예쁘네. 또 완벽주의자로서 이런 걸 볼 수 없단 말이야. 더 안 예쁘군.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양쪽에 제가 N극 자석을 하나 놓고요. 자석 N극 부분을 하나 놓고 반대쪽에 S극 부분을 하나 놓을게. 그리고 그 중간에 사각형 모양의 프라이팬 있죠? 그냥 하나 이렇게 뚝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잘 봐. 일단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죠. 자기장 무슨 극에서 나와요? 까먹었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이동하네요. 됐니? 자, 그 다음 이 부분. 자기 손잡이가 있죠. 제가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이 손잡이를 회전시킬 거예요. 손잡이를 잡고 회전시킬 겁니다. 프라이팬을 잡고요. 이렇게 돌렸대. 오케이? 조금씩 돌려볼게요. 자, 그럼 제일 심플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얘들아, 이쪽 도선 볼래? 여기 도선? 여기 도선 보이죠? 이 도선은 N극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지. 근데 돌리면 어떻게 되니? 거리가? 멀어지겠지. 이게 우뚝 설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서 멀어지겠죠. 왼쪽 면과는. 자, 알겠어? 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니까 멀어졌죠. 손바닥하고. 오케이? 그럼 뭐가 흘러? 자석과 거리가 변했으니까 뭐가 흘러? 자기장이 생겨나겠지? 그러려고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죠.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 그 다음에 좀 돌아가는 상황을 이어서 그려봅시다.
뭐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 각도를 한번 내가 써줄게. 여기는 0도, 여기는 90도, 아니 90도가 아니고 한 45도 정도 거든요. 근데 손목을 45도 정도 두. 이쪽에 S자 당연히 있고요. 자석의 S 부분. 자, 좀 더 돌려볼까? 그럼 이 자석이 완전히 우뚝 서겠죠. 제 손바닥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정도예요. 그 다음 90도 우뚝 설 겁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석의 N극 부분. 그 다음 90도 우뚝 선 모습도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안 예뻐. 좀 올라갔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쪽에 자석의 S극 부분. 이거 몇 도예요? 이거는? 90도죠?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돌려보자. 뭔가 이상한데? 지금 뭐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 반대로 들어가지고. 지금 되니까 나도 이렇게 그렸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살짝 더 꺾어줘야겠다. 손잡이는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한 135도 정도로 합시다. 자, 그리고 제가 점들을 좀 나타내 줄게요. 점들을.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이게 꺾였을 때 생각해봐. 여기가 A, 여기가 B.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점을 좀 추가해서 나타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90도로 꺾였으면 여기가 A, 여기가 B. 그죠? 여기 상황에서는 여기가 A, 밑에 쪽이 B. 그러지? 이게 좀 고난이도 내용이긴 하거든요. 뭐 불원 수준 내용인데 작년 수내고 1학년 때 아주 엘리트 반이 있었어요. 1, 2등급밖에 없어요. 그 반에 5명 있는 반인데 시험 끝난 날 저희 반 아니에요. 저희 반 아니었고 시험 끝난 날 저 밖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나 하고 봤더니 문제 하나를 잡고 주관식 문제 하나를 잡고 막 보고 있어. 뭐 보고 있나 했더니 이걸 보고 있어요. 요 내용을 보고 있어. 이게 설명이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문제도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변별력 내기 아주 최적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면밀히 보셔야 돼. 오케이? 그 친구들도 한 명 빼고 다 틀렸던데 뭐 저희 반은 아니었고. 잘 봐. 첫 번째 상황을 볼게. 첫 번째로 지금 여기 상황 0도에서 90도로 가야 돼. 0도에서 90도로 가. 그러니까 약 45도 구간이죠. 자, 45도여도 되고 30도여도 되고요. 60도여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때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때 자석과 코일이 날아갈 때, 즉 0도나 180도에서 이것도 중딩 때 했거든요. 이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에요. 기억나니?
언제 최대였어 자기장이? 몇 도일 때? 수직일 때 90도나 270도일 때 자기장은 최대였습니다. 됐냐? 이게 일단 기본 내용이야. 그 내용을 여기다가 도입을 시킬 겁니다. 지금 아까랑 달라요. 자석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찾아줘야 돼. 천천히 하고 있죠? 봐봐. 0에서 90도로 간대. 0도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라고요? 나란할 때는 0이라고. 근데 90도가 되면 자기장이 최대가 됐지. 즉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 구간입니까? 커지는 구간이죠.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야? 어디야? N에서 있으니까 오른쪽이죠. 이 구간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오른쪽으로 가는 향하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근데 어쨌든 변화했잖아. 이 변화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변화를 막아야 돼. 코일 입장에선. 그럼 코일은 자기장을 어디로 만들어야 될까? 오른쪽으로 오는 게 세졌대. 그럼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만들어야 돼? 왼쪽으로 발생시켜야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됐어? 아, 그럼 코일은 자기장을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겠네요. 그럼 코일이 자기장을 만드네. 코일에 뭐가 흘러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전류 방향 찾아볼까? 얘들아 자기장의 방향은 뭘로 나타내? 오른손에 엄지로 나타내지. 이 구간에서 엄지가 왼쪽으로 한 채로 네 손가락 돌려볼까요? 위에서 뒤로 갔다가 아래로 돌아오네. 맞냐? 위에서 뒤로 갔다가 아래로 돌아오잖아. 그럼 이때 전류 방향 여기에 나타낼 수 있겠지? 여기에 위에서 뒤로 갔다가 아래로 돌아오네. 즉 전류 어디서 어디로 올라요? 기호로 따지면 A에서 B로 전류가 오네. 그럼 두 번째 구간 볼까? 이번에 90도에서 180도로. 그러니까 뭐 135도 구간이겠죠. 135도여도 되고 120도여도 되고 170도여도 됩니다. 사이에 있기만 하면 돼. 나 중간값 쓴 거야 그냥. 그럼 봐봐. 90도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어땠어요? 제일 강했죠. 근데 나란해지고 있지.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니? 줄어들고 있죠.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구간이다.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변화를 막아야 되죠. 그럼 어디로 만들어야 될까? 자기장을? 오른쪽으로 가는 게 줄었잖아. 그걸 막으려면 어디로 만들어야 돼? 오른쪽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줄었으니까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시켜야겠죠. 코일은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겠네요. 만들어내겠네 이제. 그러면 엄지를 오른쪽으로 하겠죠. 요렇게. 맞아? 엄지를 이렇게 하겠지. 안 보이는데 엄지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이대로 감아볼까? 아래, 뒤, 위 이렇게 오겠네. 아래, 뒤, 위. 맞아? 그 요걸 여기다 나타내는 거지. 이쪽이 아래면이죠. 아래, 뒤, 아래, 뒤, 위 이렇게 가겠네. 전류 방향이 어디서 어딥니까? 알파벳? B에서 A죠. 아까랑 어떻게 돼서? 아까랑 달라졌네? 바뀌었네? 이거 뭐라 불러? 교류. 교류. 오케이? 이 내용이 사실
한 번 더 꼬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귀찮아서 그냥 지들 멋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야, 이게 2, 3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막말로 1, 2등급 애들도 못 푼 애들이 있었다니까? 1, 2등급 올라갈 수 있는 틀이라면 충분히 할 만한 내용 아니냐? 내용을 이해하면 되잖아. 변화를 어떻게 해야 방해해야 할 것인가. 그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심화된 내용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 이 발전기에 각도별로 자기장 세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프로. 자, 뭐 요가 90도, 요가 180도, 요가 270도 쭉 가서 요가 360도 이렇게 볼까요? 자, 이게 영도겠죠? 자, X축은 각도예요. 자, Y축은 자기장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프 그릴 때 우리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 0도에서 자기장 색이 얼마라고 했어요? 0. 0. 그럼 원점 지나죠? 90도일 땐 최대죠? 증가합니다. 이렇게요. 180도일 때는 다시 자기장 색이 0이 됐죠. 나라나는 0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270도일 땐 최대잖아요. 다시 이렇게 갑니다. 360도일 땐 다시 0이겠죠. 나란해질 테니까 이렇게 가요. 그럼 마치 무슨 함수 같죠? 사인 함수 같은 느낌이죠? 맞냐? 잘하는 아닌데 이게 다 우리 학원 말고 다른 저기 학원에서 통합과 강사들이 많이 투입됐는데 저만 이 그래프 그려줬었거든요. 우리 반 애들만 맞았는데 강사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내신반 가서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노트 정리 여러 번 하시고 자꾸 비교하면서 보세요. 제가 한 것 중에 또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분이 한 것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책도 마찬가지야. 여러 개를 자꾸 봐. 자, 그럼 이것도 각도별로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사실 아까 한 거랑 다르지 않아? 0도에서 볼래? 0도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니? 0이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자기장의 뭐였어? 변화율이죠. 즉 뭐예요? 기울기였죠. 이건 최대값을 가지지 않을까? 왜 접선을 그려보면 0도에서 기울기가 최대거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최대면 U도 여기다 씁시다. 기울기가 최대이기 때문에 U도 전류가 최대값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90도도 볼까요? 자, 90도는 자기장이 어때? 최대값이죠. 근데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접선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0이죠? 즉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을 텐데. 아까 그려준 그래프를 실제 발전기에 적용해보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변별력 있는 한 문항 뭐 많은 두 개. 주관식으로 나와서 당연히 대점이 좀 컸었는데. 추가적인 이야기 잠깐만 조금 더 할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 70도 돌아갔을 때 전류의 방향과 200도 돌아갔을 때 전류의 방향 비교할 수 있겠니? 세연아, 70도 돌아갔을 때와 200도 돌아갔을 때 전류 방향 비교할 수 있어? 같을까 반대일까? 세연아, 같을까 반대일까? 70도와 200도 반대. 반대. 왜? 70도와 200도에 뭐가?
기울기가 반대니까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어떻게 답 찾아?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70도 200도 내가 어떻게 찾아 이럴 텐데 그래프 그려보면 찾을 수 있다고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뒤로 넘어가서 다음 내용 좀 합시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저 발전기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야, 발전기가 요건데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리가 뭡니까? 원리가 뭐예요? 무슨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를. 첫 번째로 뭐해서? 코일을 돌려줘. 코일이 회전했을 때 뭐가 흘러?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네. 실제로 그랬네. 그럼 우리 발전소마다 다양한 발전소가 있긴 한데 풍력, 수력, 화력, 핵발전 여러 개의 발전소가 있긴 한데 공통점이 뭐겠니? 어쨌든 코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돌린다는 거죠. 코일이 돌려서 전기를 뽑아내겠다가 핵심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발전소마다 차이는 뭐냐면 이 코일을 어떻게 돌리냐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발전소들도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풍력 해볼까요? 풍력 발전소. 저 손잡이 부분을 터빈이라고 하거든.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생기는 거야. 풍력은 어떻게 돌리는 거지? 뭐로? 바람으로. 바람의 무슨 에너지일까? 바람이 운동하니까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돌렸죠. 터빈을. 맞아? 터빈이 돌아갔네. 그럼 터빈의 운동 에너지네. 혹은 뭐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럼 뭐가 발생해? 뭐가?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발전이든 간에 지금 풍력만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뒤에 부분은 공통이에요. 됐나? 발전소에서 쓰는 건 공통이라고. 물론 이 발전기를 쓰지 않는 발전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두 가지, 뭐 수소하고 태양이슬이나 핵융합. 우리가 발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뭐 태양광까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구분하고 그 외 발전소들은 전부 다 이런 구조이다. 그러면 두 번째 수력 발전소도 해볼까요? 야, 그럼 이거 돌린대. 뭘로? 수력이니까 물로 물을 떨어뜨려서 돌리는 겁니다. 물에 무슨 에너지야? 처음에 떨어뜨리는 거니까. 아니 떨어뜨렸잖아. 위에 있었으니까. 위치 에너지죠. 이걸 다시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꾸지. 그리고 그 뒤에는 똑같죠. 터빈의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똑같지. 아니야. 자, 3번 화력 발전. 야, 모르긴 몰라도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화력이니까 불로 돌리는 거죠? 불로 구워서 돌릴까? 아니죠. 자, 불로 뭐 하는 거냐면 물을 끓여요. 물 끓이면 뭐가 나오죠? 수증기가 나. 그 수증기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불을 떼어야 되니까 연료가 필요하겠네. 화석연료가 필요하겠네. 화석연료에 저장된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화석 에너지? 화석 아니고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죠. 네, 여기 화석연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물을 끓였네. 무슨 에너지일까? 물을 끓였잖아. 열 에너지죠. 온도를 증가시켰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겠죠. 그 뒤에는 드디어 뭐 하면 돼? 터빈을 돌리면 되죠. 똑같네. 그 뒤에는 터빈의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네 번째 핵발전 볼까요? 핵발전. 핵발전은 핵분열이라는 표현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력하고 똑같아요. 물을 끓여요.
근데 화석연료를 쓰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아니죠. 핵연료를 쓰죠. 핵연료에 저장된 에너지 저번 주에 배웠는데 뭐라 해서? 핵에너지라고 했어요. 핵연료에 저장된. 자, 이걸 가지고 물을 끓였네. 즉 열에너지 발생시켰네. 그럼 수증기의 운동에너지 발생하겠네요. 그 뒤에는 어때요? L랑 똑같네. 이게 발전소들의 구동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냐? 전자기도라는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 실제로 만드는 장치인 발전기까지 배웠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 발전기를 구동을 시키는 발전소에 대해서 배웠다. 이제 뭐 하면 되니? 만드는 전기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 보내줘야지. 아니 그럼 되지. 이제 집으로 보내면 되잖아. 자, 그걸 우리가 전력 수송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력 수송이라고 해. 어떻게 보내는지는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보내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의 양이 얼마만큼인지 체크해야겠죠. 맞아? 자, 그걸 우리가 첫 번째 공급 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송전 전력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야, 너네 중딩 때 했는데 전력이 기호로 뭐니? 기억나니? 전력? 영어로 파워입니다. 뭐야 그럼 기호가? P겠죠. 대문자 P. 소문자 P는 뭐였는지 기억나? 뭐야? 뭔데? 운동량? MV 마이너스 MV 제로. 오, 그 충격량. 오. 자, 이 공급 전력값 어떻게 구하냐면, 자, 전력은 공급 전력은 이렇게 쓰면 P0 이렇게 쓸게. 전력이 P고 공급 전력이니까 제가 P0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이 P0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합니다. 전압 곱하기 전력. 중3 때 했어요. 전력 공식이에요. VI. 자, 공식 딱 두 개 나와. 첫 번째 P는 VI. 그다음에 P는 VI. 자,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만큼의 전력을 만들어낸데 전력은 1초당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뜻해요. 1초당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 값을 뜻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만큼 만들어냈대. 단위는 와트거든요. 전력의 단위 와트야. 예를 들면 뭐 1000와트를 만들어냈대. 그걸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쏠 거거든. 그게 그대로 다 도착할까? 아니지. 왜? 중간에 전선을 따라서 오면서 손실이 일어나겠지. 그때 일어난 손실된 전력의 양을 손실 전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손실 전력. 자, 이건 P손이라고 씁니다. P손. 자, 그럼 P손을 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I 제곱 곱하기 R이라고 합니다. I 제곱 곱하기 R. R 다 알죠? 정확이죠? 빨간색 글씨가 안 보여. 1초당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 전력은 1초당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 됐니? 네. 얘들아, 지금 상황을 한번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어떤 발전소가 있대. 그래서 연기를 뻥뻥뻥 냈다. 그럼
여기 전기를 만들어내겠죠. 맞아? 그럼 이때 P 공급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만들어낸 전력의 값.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P 공은 공식 두 개 나오는데 P 공은 뭐예요? V I. 근데 이때 곱하는 전압과 전류는 여기 발생하는 전압과 전류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야. V 공 곱하기 I 공. 맞니? 그럼 봐봐. 이게 도선을 따라오다가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손실된 전력도 식으로 써볼까? 여기서 발생하겠죠. 뭐 오는 길 어디든 발생하겠지. 내가 한 점 집은 거야. 자, 이 P손에 대해서 식을 써볼까? P손은 어떻게 써야 돼? P손은 I 제곱 R이라고 써야 되겠지. 맞니? 그럼 봐봐. I 손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냐? 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공급 전력이 발생하는 장소와 손실 전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떻죠? 다르지. 즉 두 구간에서 전압과 전류 기호는 똑같지만 값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 연결되어 있죠. 이거 무슨 연결입니까? 중2 때 배웠는데 연결은 두 개 있다. 직렬, 병렬. 무슨 연결이니? 직렬. 직렬이죠. 그래서 직렬 연결의 특징 기억나니? 안 날 것 같은데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게 있어요. 좀 상식인데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직렬 나쁜 말 떠올리지 말고 초성수면 지읒 리을이잖아. 전류 일정 이렇게 외우면 좋거든요. 직렬은 전류가 일정합니다. 야 그럼 봐봐. 원래는 다를 수 있었는데 전류가 일정하다며. 즉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I 공은 뭐와 같아? I 손과 같죠. 즉 여기서 쓰인 두 개의 변수는 어떤 값을 가져? 동일한 값을 가지지. 그럼 대입해도 되겠네.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대입할 때가 많은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뒤에 심화 문제 할 때 꼭 쓰여요. 이걸 모르면 계산 방법을 잘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 아, 직렬이니까 전류가 일정하구나. 즉 이 I와 이 I가 동일하니까 대입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 대입해볼까? 여기서 I는 어떻게 써요? I는 V분의 P0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라고. 어떻게 쓰겠니? V분의 P0의 뭐? 제곱 곱하기 뒤에 빼먹으면 안 되지? R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자, 이 공식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이에요. 이 뒤에 공식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입니다. 문제에서 P손을 구해라 라는 문항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에 만약 전류가 제시되지 않으면 이 공식 쓰시면 돼. 이 공식은 전류가 제시되지 않을 때 쓰시면 됩니다. 왜? 기호에 I가 안 들어가잖아요. 전류 없이 구할 수 있다고. 되냐? 그럼 오늘 공식 두 개. 근데 하나는 더 할게. 멍청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 추가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 하나 있긴 한데 오메 법칙이야. 자, 중학교 때 분명 배웠지? 뽕수도 안 통해. 중2 2단원 전기와 사기. 그죠? 소단원 2 전류 전압 저항. 자, 오메가 법칙 뭐죠? V는 I 곱하기 R.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줍시다.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얘들아. 당연한 거야. 그럴 땐 적어놓고 다시 한번 보기 하자. 됐냐? 몇 분이냐? 10분 쉬었다 합시다. 이제 일어납시다. 이제 흐름을 생각해봐. 자, 전기 만들었잖아? 그죠? 발전소도 공부했고.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공급 전력과 손실 전력 이야기했죠?
자, 근데 손실이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 흐름은 손실을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돼? 막아요. 막아야지, 줄여야지.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P 손실 값을 자, P 손실 식으로 다시 한번 씁시다. P 손실 뭐예요? I 제곱 곱하기 R이었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감소시켜야겠지. 뭐냐? P 손실 값을 떨어뜨려야겠죠. 자, P 손실은 I 제곱 R이라며. 그러면 I든 R이든 어떻게 해야 돼? I든 R이든 감소시켜야지. 그럼 첫 번째 R을 먼저 줄여보자. R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레지스턴스, 저항이라는 뜻이죠. 다음 저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저항을 구하는 식부터 계산을 해야겠네. 저항 R은 어떻게 구하냐면 비저항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곱하기 단면적 분의 무슨 저항이에요?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 분의 길이 이렇게 씁니다. 뭐 기호로 쓰면 좀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썼어요. 비저항은 로, 단면적은 A, 길이는 L, 로 곱하기 A분의 L 이렇게 쓰는데 됐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쨌든 비저항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저항을 낮추려면 비저항을 어떻게 해야겠다? 감소시켜야겠죠. 맞냐? 비저항은 사실 물질의 특성이거든요. 그 물질이 갖는 고유한 값이에요. 그래서 그 도선의 단면적 분의 길이에다가 곱해주는 값입니다. 되니? 그럼 이게 수치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여기다 3을 곱할 거냐, 뭐 5를 곱할 거냐, 10을 곱할 거냐 이런 이야기니까. 즉 어떤 물질을 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거든. 지금 전선이나 도선들은 다 뭘로 만들어요? 어떤 원소로 만들죠? 구리. 구리지. 구리보다 비저항이 낮은 원소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은. 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을까? 금. 이런 애들. 야, 그럼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전봇대, 여기 전봇대 다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야, 어디 전봇대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전선을 다 은으로 바꿀 수 있을까? 왜 못 바꿔요? 비싸요. 그래, 비싸서. 이게 전선 하나 단계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격 문제가 발생한다. 비용 문제가 발생하겠죠. 비용. 또 비용 문제만 발생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은 구리보다 밀도가 높은 물질입니다. 즉 무거워져요. 즉 하중이 증가합니다. 야, 너무 무거우면 전선이 어떻게 될까? 부러지겠죠. 맞아? 그러려면 전봇대로 싹 다 교체해야 돼. 은을 버틸 수 있는 전봇대로. 오케이? 힘들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길이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상황 생각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서 우리 집으로 보내고 있거든. 그때 전선의 길이를 줄인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집을 발전소 옆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냐?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 뭐라고? 발전소 근처로 이사하면 된다라는 거야. 할 거예요? 야, 이건 현실성이 있어 없어? 너무 없죠. 이사한다고 해도 모든 집을 발전소 옆에 옮길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지? 그러면 세 번째 방법. 단면적, 즉 두께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두께는 얇게 해야 돼? 진짜? 두께는 반비례하잖아. 어떻게? 두껍게 해야겠죠. 그럼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마찬가지로 비용이나 하중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길이를 적게 하는데 응. 그 전봇대를 계속 조금 길이를 줄여서 설치하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전봇대를 줄인다고 해도 그 간격을 줄인다고 해도 전선 길이가 짧아지진 않겠지만 시연이가 한 말을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여기 A, B, C가 있다라고 할 때 도선을 연결할 때 만약 전봇대 전선을 이렇게만 연결해 볼까? 그럼 경로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맞아? 근데 이걸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봐. 경로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일 수는 있어. 맞아? 이게 거의 최선의 방법이고 이거보다 더 짧게 줄일 수는 없죠.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최단 거리로 설치하는 것. 이건 이제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이라고 해서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됐니? 어쨌든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저항을 낮춰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P 손값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지. 근데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효율이 있어 없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이거 가지고 손실 전력을 줄이기에는 방법들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뭐 돈이든 뭐 이사의 문제든. 자, 그럼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할 수 있잖아요. 조금 해서 저항을 낮춰볼까? 저항을 한 n분의 1배로 낮춰놓을게. 얘들아 식과 대조 쉽게 대입해서 생각해. 저항을 n분의 1배로 낮추면 P 손실은 i제곱 r이잖아요. P 손도 몇 배가 되니? P 손도 당연히 n분의 1배가 될 수는 있긴 하겠네. 될 수는 있다. 야, 그럼 어쨌든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하자. 저항 낮추는 거 말고 뭐도 낮출 수 있어요? i를 낮출 수도 있죠. 심지어 i는 손실 전력과 i 제곱과 비례하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전류를 낮추는 것은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효율이 높아요. 그 방법만 괜찮다면 괜찮겠네. 그럼 i를 낮출 건데 그 전에 내용 잠깐 짚고 갈게요. P손 i 제곱 말이죠. 근데 i랑 v는 이때 반비례하지. i를 낮추면 v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잘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손실 전력을 낮추려고 i를 줄였다? 그럼 공급 전력도 어떻게 돼? 떨어져 버리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의미가 없지. 야, 손실 줄이려고 조금 쓸 거야? 어떻게 우리가 다 줄여요? 줄이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i가 낮아질 때 동반되는 현상은 v가 증가해요. 그럼 공급 전력이 일정해질 수 있겠지. 그때 감소되고 증가되는 비율은 같아야죠. 예를 들면 i가 3분의 1배가 되면 v는 몇 배가 돼야 돼? 3배가 돼야지. 맞아? 그럼 이 i를 어떻게 낮추는데요? 일단 이렇게 쓰고 가자. i를 낮추는 건 v를 높이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다. 자, 일단 한번 쓰고 갑시다. 자, 라지 n을 n배로 변화시킵니다. 자, 그냥 스몰 n, 이 소문자 n은 정수고요. 라지 n은 코일의 가문수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코일을 왜 감아? 할 수 있는데 일단 적고 가자. 자,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킨대. n배만큼. 그럼 전압이 n배가 됩니다. 전압이 n배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까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지. 전류는 몇 배로 떨어질까? 그렇지, n분의 1배로 떨어집니다. 그럼 P손은 몇 배가 되죠? 잘 생각해봐. P손 I 제곱 R이잖아. I를 n분의 1배로 하면 P손은 몇 배가 되니? n제곱. 그래, n 제곱분의 1배. 그럼 또 내용이 이어지지. 그럼 어떻게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켜서 전압을 증가시키는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지? 저게 무슨 뜻이에요? 코일을 갑자기 왜 많이 감나요? 자, 이 장치 이름을 우리가 변압기라고 표현합니다. 변압기. 손 아파. 변압기가 뭐겠니? 이름 봐봐. 변압기가 뭘까? 뭘? 이름 봐봐. 전압을 바꾸는 기계죠. 이런 식으로 바꾼대. 오케이? 자, 그럼 이 변압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 좀 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변압기의 키워드는 전자기울. 뭔지 모르겠지만 전자기울. 자, 두 번째 키워드 교류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왔다 갔다.
이게 변압기와 관련된 두 가지 키워드예요. 오늘 기계 두 개 배웠죠? 첫 번째 발전기, 두 번째 변압기. 둘 다 전자기에 놓습니다. 그죠? 다음 생김새 한번 보자. 이렇게 네모 하나 그려줄까요? 안에 하나 더 그려줍시다. 이렇게 사각 틀이 있어요. 사각 틀. 자, 그리고 여기다 코일을 감아줄 건데, 이 동그라미 물결 표시. 여기 몇 바퀴 감을까? 감을 거야 이제. 몇 바퀴 감을까? 몇 바퀴? 두 바퀴 감으래.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감았네. 가봅시다. 되죠? 되죠? 자, 이렇게 물결 표시로부터 세 바퀴 감기. 자, 오른쪽에도 감아야 되거든요. 오른쪽에 제가 많이 감을게요. 뭐 많이 감을 수도 있고 적게 감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감았다. 안 보인다.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감읍시다. 자, 오른쪽에는 6바퀴 감았네요. 6바퀴. 3바퀴, 6바퀴. 좀 차이 나긴 그래도 돼. 여기에 3바퀴, 6바퀴다만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코일을 감았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얘들 방법은 이쪽에서 쏴가지고 여기로 내보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왼쪽을 우리가 1차 코일이라고 그래. 오른쪽은 2차 코일이라고 그래. 그럼 일단 이 물결무늬부터 해석을 해야겠죠. 자, 물결무늬는 뭐냐면 교류라는 뜻이에요. 즉 1차 코일의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차 코일 쪽으로 공급이 되고요. 2차 코일로 내보내는 방식인데 1차 코일에서는 교류가 공급이 되는데 그럼 내용 정리해볼까? 봐봐. 1차 코일에 교류가 흐르죠. 교류가 공급이 되죠. 근데 뭐 교류고 뭐고 간에 일단 전류가 흘렀지.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근데 이게 전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럼 자기장 방향도 어떨까? 바뀌지. 1차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 자기장이 계속 변화한다? 그럼 2차 코일 기준에서 보는 거야. 2차 코일 주변에 뭐가 변화해? 2차 코일 주변에 여기에서 뭐가 변해서? 뭐가 변해서? 전류가 달라지니까 자기장이 변화했네? 그럼 끝났네. 우리 아까 자기장 변화와 관련된 현상 하나 이야기했잖아. 뭐였어? 자기장 변화가 발생하면 뭐가? 자기장 변화랑 관련된 현상 이름이 뭐였어요? 자기, 유도였지. 그럼 2차 코일에 뭐가 흘러? 유도전. 그렇지. 2차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니까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공급이 되네. 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그럼 2차 코일에도 전류가 흘렀죠? 1차 코일이 흐르던 전류를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이야. 알겠니? 여기에 공급된 전력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얘도 봐봐. 유도 전류잖아. 유도 전류는 직류야, 교류야? 교류죠. 여기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기도 교류야. 여기 I2 이렇게 쓸까요? 여기 I1. 둘이 다릅니다, 전류값이. 자, 이 변압기 문제는 100% 시험에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면 변압기에서 핵심은 여기 있던 전력을 이쪽으로 넘겼잖아요. 그대로 넘겼죠. 보존됩니다. 오케이? 1차 코일에 걸린 전력과 공급 전력과 2차 코일에 공급된 전력의 양이 어떻다고?
똑같다고요. 상이되니? 근데 전력을 우리 기호로 뭐라 그래? P라고 그러죠. 근데 1차 코일에 걸린 전력이니까 제가 P1 이렇게 써볼게요. P1은 뭐와 같다고 하면 돼? P2와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전력이 일정하대. 얘들아, 그냥 전력이라고 하면 공급 전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손실 전력은 꼭 손실 전력이라고 써줍니다. 오케이? 아직 손실 전력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다시 생각해 볼래? P는 어떻게 구해요? 공급 전력은? VI, 그치? 그럼 이건 V1 곱하기 I1이지 않니? 이거는요? V2 곱하기 I2네? 맞아? 그럼 이걸 식으로 바꿔볼까? V1분의 V2는 I2분의 I1이 되네? 즉 전류와 전압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립하네요. 맞냐? 전압의 B는 전류의 역수비와 같아졌죠. 그리고 이 코일과 코일 사이의 차이점을 볼까? 어떤 차이가 있니? 코일과 코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그리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전압을 어떻게 바꾸나요가 핵심이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맞아?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이 코일 감은수의 비율은 전압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류의 역수비와 동일해요. I2 대 I1. 여기만 거꾸로 뒤집혔지. 자, 이게 어려우면 이야기 다시 해볼까? 2차 코일 기준으로 감은수가 몇 배? 감은수가 지금 1차에 비해서 몇 배 감았죠? 2배지. 그러면 2차 코일의 전압이 몇 배? 2배가 된다고. 맞아? 근데 전압 곱하기 전류값이 일정하다며.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는 몇 배가 돼야 된다?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 그럼 2차 코일 기준으로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될까? 4분의 그렇지. 이 내용이 저기 위에 비율값으로 제가 정리해놨잖아요. 감은수를 n배로 하면 전압이 n배가 된다. 전류는 n분의 1배가 된다.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문제 좀 볼까요? 잠깐. 다 피니까 뭐. 아, 내용 뒤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풉시다. 이제 말해. 네? 정신이 없네. 자, 그럼 일단 우리 실제 이 송전 과정을 한번 봅시다. 송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그럼 전기 보내야 되려면 일단 뭐 해야 돼? 만들어야죠. 발전소에서. 화력 발전소 하나만 그려놓을까요? 이렇게. 뽕뽕뽕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전력을 발생시켜서 내보내겠지? 자, 이때 내보내는 전력의 크기가 숫자 안 외워도 돼? 숫자 안 외워도 돼요? 안 나와? 10kV 정도예요. 발전소랑 달라요. 한 20kV 쓸 수도 있어. 근데 우리 핵심이 뭐야?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 전압을. 학교님 다시 보자.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되지. 맞아? 그래서 변압기가 있는 장치가 있겠죠. 10kV면 1000V 정도거든요. 이것도 높은데 훨씬 더 높일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거대한 건축물 하나를 설치할게요. 여기 안 있고 크기가 굉장히 큰. 사실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발전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기 편하라고 그래 넣었습니다.
자, 여기 발전소. 자, 여기는 초고압 변전소.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어. 그냥 저기 시설처럼 생겼어요. 무슨 전소요? 응? 초고압 초고압 변전소. 변전소. 변전. 전압을 바꿔주는 장소. 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되더라? 뭐가 있어야 되니? 변압기. 그렇지, 변압기가 여기 있어야겠지. 맞아? 근데 우리 목적이 뭐야? 초고압 변전소니까 전압을 어떻게 해? 높일 거죠? 그럼 여기 1차 코일 있고 2차 코일 있잖아. 어디 많이 감아야 돼? 당연히 2차. 2차 코일을 많이 감아야지. 2차가 내보내는 쪽이니까 내보낼 때 전압을 높여서 보낸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여기 한 바퀴만 감고 여기는 훨씬 많이 감아줄게요. 이렇게. 초고압 변전소는 감은수가 어디가 많다? 1차가 많다, 2차가 많다? 2차가 많다. 감은수는 라지 n으로 씁니다. n2가 n1보다 높은 장수입니다. 왜? 전압을 어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내보내겠죠. 자, 이때 내보낼 때 전압값은 745kV 정도예요. 킬로가 1000이잖아. 0세개 붙이면 75만 볼트입니다. 엄청 높지? 손실이 훅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야, 근데 이 건물이 제가 높게 그렸잖아요. 사실 초고압 변전소 자체가 높기보다는 초고압 변전소랑 연결된 송전선이 높은 건데 거기까지 됐고, 이게 높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요 주변으로 방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 전기를 내보내는 현상이에요. 되니? 근데 전압이 높을수록 이게 더 세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밑에 낮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동식물이나. 그래서 높아진 거야. 오케이? 그럼 이대로 우리 집에 갔다가 때려 박아볼까? 75만 볼트짜리를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 방전이 빵 하고 일어나서 집이 어떻게 돼? 터지겠죠.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는 건 효율적인 측면에선 유리하다라는 거지. 근데 집에 이걸 넣을 순 없죠.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가까이 왔을 때는 전압을 낮춰줘야겠지. 그래서 다시 변전소가 등장합니다. 살짝 낮아져요. 여기는 1차 변전소입니다. 야, 그럼 여기 안에도 변압기가 있단 말이야. 얘들 여기 1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1차는 변전소의 이름이야. 코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는 1차와 2차 중에 어디 많이 감아야 될까? 1차. 그렇지. 내보낼 때 전압이 떨어져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아, 그럼 여기는 감은수가 N1이 N2보다 높구나. 네, 목적이 전압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는 이제 공식 값을 쓰는데 154kV의 전압으로 발생시킵니다. 그래도 어때? 부족하죠. 한 번에 못 낮춰요. 한 번에 낮추면 효율도 안 좋고 이동할 때, 그치? 가까이 올수록 조금씩 더 낮춰줘야겠죠. 그래서 2차 변전소가 다시 등장. 그럼 2차 변전소 안에도 변압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어디 많이 감아야 될까? 전압을 낮추고 싶어. 당연히 그렇지, 1차에 많이 감아. N1이 N2보다 크구나. 왜? 전압 감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충 한 10kV 정도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발전소랑 비슷해져요. 발전소보다 사실 조금 높긴 한데 비슷해집니다. 그냥 그래도 어때? 부족하죠. 집 앞에 보면 전봇대 있어. 여기 주상변압기라고 하거든. 주택 상가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변압시키는 기구야. 그게 몇 볼트인데요? 그게 몇 볼트짜리야? 220볼트짜리죠. 그럼 여기도 1차랑 2차 중에 어디 많이 감아야 돼?
당연히 1차에 많이 남아요. 아, 여기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구나. 우리가 증가하는 것 위주로 배웠지만 사실 증가하는 장소는 하나네. 초과 변조소. 저기서 워낙 많이 증가시키니까. 맞아? 왜 이게 여러 개로 있냐면 한 번에 낮추기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커다란 기관 같은 경우에 시설 같은 경우에 뭐 학교 혹은 뭐 공장 이 정도는 220V짜리를 공급받아 쓰는 게 아니라 154kV짜리를 공급받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는 220V짜리 쓰는 게 맞는데 높은 걸 쓰는 걸 선호하는 이 시설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눠 놓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러니까 공장으로 직방으로 가는 데도 있겠죠. 다 겹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 그럼 우리 수송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송전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만 하고 문제풀이 할게요. 첫 번째, 효율적인 수송 방법에 대한 자, 첫 번째로 전압을 어떻게 해서 보내는 거죠?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높여야죠. 아주 높이면 되겠죠. 초고압. 혹은 직류로 송전해도 좋아요. 초고압 직류 송전입니다. 야, 생각해봐. 교류가 효율이 좋을까? 직류가 효율이 좋을까? 직류는 한쪽으로만 가는 거고요. 교류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가 좋아요? 직류가 좋죠. 근데 우리가 교류를 쓰는 이유가 있지. 왜 우린 전자기유도를 통해 전기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교류인 거야. 됐니? 근데 초고압에다가 직류까지 쓴다면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 아직은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전에 있던 초전도체 생각하시면 돼. 초전도 케이블이라고 하는 걸 쓰면 좋습니다.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체 기억나니? 온도를 극한으로 낮추면 저항이 0이 돼서 손실이 없는 열 손실이 없는 우리 소재를 초전도체라고 이야기했죠. 되니? 기억나? 예전에 막 온도를 뭐 영하 200도 좀 높은 거는 영하 80도 정도까지 낮춰야 된다고 했지. 맞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낮추면 손실이 없잖아요. 이득이지. 근데 그 온도를 낮추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지는 않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아까 이야기한 거. 거미줄 같이 복잡한 송전 전력.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거리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한쪽 열로만 된 것보다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사용자와 공급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사용자와 공급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여유로운 양의 전력을 공급을 해놓고 집에서 쓰고 남으면 저장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전기는 방전되는 성질이 있다고. 자꾸 바깥쪽으로 조금씩 새어나가거든요. 맞아?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 바로 막 5분, 1분 간격으로 막 피드백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만큼 쓰고 있다. 다음 1분엔 이만큼 줘라.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빨리.
그러면 공장에서 굳이 석탄을 많이 안 떼어도 되겠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석탄은 손실이 없잖아. 전기는 손실이 있지만. 오케이? 미리 발생시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이만큼 지금씩 해줘야겠구나. 이런 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물론 조금씩 남아요. 스마트 그리드 방식을 사용해도. 여유가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이번에 안전한 수송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안전한 수송 방법. 자, 첫 번째는 전선의 지중화 사업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중화가 뭐죠? 땅에 묻어버린다고. 네? 전선을 땅에 다 묻어버린다고요. 위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송전탑을 높게 설치하는 겁니다. 특히 전압이 높을수록 방전이 잘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 수리할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로봇으로 수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애자입니다. 자, 애자는 안전장치를 뜹니다. 이게 뭐냐면 저기 송전 과정에서 송전하는 부위하고 여기 전선이 나가는 부위 여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방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장소야. 여기다가 애자라고 하는 걸 설치할 텐데 애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저기다가 설치하면 방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됐냐? 세연아? 적었어? 엉치 말고. 적었어요. 적었는데 왜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력수송 개념은 마스터 한 거고. 지워되니? 우리 공식들만 가볍게 다시 정리하고 문제 풀이합시다. 자, 공식 정리하고 가자. 자, 첫 번째 P0. P0은 어떻게 쓴다? V 이거 쓴다. 자, 두 번째 P 손을 쓰는 방식. P 손은 어떻게 쓴다? I 제곱 R. 근데 이때 연결된 발전소의 공급 전력값과 I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썼어요? V분의 P 공의 제곱 곱하기 저항 R 이렇게 썼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오음의 법칙도 있거든요. V는 I 우리 아까 시연이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P0이 VI고 V는 IR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게 I제곱 R이니까 P손과 같이 한다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아주 좋은 이야기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다시 식으로 써볼게. 결국 P0도 I제곱 R로 쓸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정확히 써볼까? I0의 제곱 곱하기 R0이다 이렇게 써야 되죠. 맞니? 그 다음 P손은 쓸 건데 I제곱 R이잖아. 어떻게 써야 돼? I손의 제곱 곱하기 R손으로 써야 되죠.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I0과 I4는 같다고 했으니까 지워버려도 되지. 근데 이게 같나요? 이게 같나? 다르죠. 그래서 공급 전력과 손실 전력은 달라요. 이런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은 시험 대비 할 때 많이 풀어볼 겁니다. 저기 좀 질리고 질릴 만큼 풀 거야. 자, 네 번째로 우리 변압기 공식도 이야기했었다. 변압기 핵심이 뭐였죠? 코일 가문수를 n배로 하면 뭐도 V가 n배가 됐고 i가 n분의 1배가 됐고 P 손값은 n제곱분의 1배가 됐다. 이게 핵심이었죠. 변압기에서. 뭐냐? 책이 왔는데. 문제 봅시다. 해놓고. 도저히 여러분 298쪽 볼래요? 자료 2번 한번 봅시다. 자료 2번. 자, 지금 발전기 원리 나와 있거든요. 자, 가나다 그림 있는데 밑에 각도 좀 써줄까? 가는 대충 45도 정도 돌아간 모습이죠. 나는요? 몇 도 돌아간 모습이요? 90도. 다는 한 180도는 아니고 한 135도? 이 정도겠죠? 뭐 120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중간값으로 적어놓자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4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자기장 속에서 코일을 회전하면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한대. 그러므로 전류가 흐른데 회전했다 운동에너지, 전류 흘렀다 전기에너지,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대. 자, 밑에 5번도 볼까요? 우리 내용 생각하자. 나란할 때 자기장은 0. 상황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너네가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첫 번째는 누워있는 거야. 두 번째는 서있는 거야. 언제 바람을 더 많이 맞아요? 누워있으면 바람이 내 위를 그냥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서있어야 바람이 내 정면을 수직으로 때리겠죠. 이때 더 세겠지. 자기장도 똑같다고요. 상황 이해돼? 그러면 0도에서 90도가 되는 과정이지 나는 그지? 뭐 45에서 90도가 되는 거니까.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직에 가까워지니까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세지고 있지? 어디로 가는? 너네 기준으로 어디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n에서 x로 가니까 그럼 코일은 자기장을 어디로 만들어야 돼? 왼쪽으로 만들어야겠죠. 왼쪽으로 하고 감아보면 아래 감아볼래? 감을 수 있니? 다? 할 수 있지? 왼쪽으로 한다며 왜 사기쳐? 아니 왼쪽으로 한다며 엄마나? 그래 엄지 왼쪽 이렇게 하고 감아봐. 그치? 감아보면 위, 뒤, 아래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림 기준으로 위쪽부터 가야지 A, B, 그 다음 D, 아래 이렇게 가야겠죠. 맞네요. 자, 니은 보기 볼까? 나에서 다 과정, 즉 90도에서 180도가 되는 과정이네. 자기장이 감소하네요. 오른쪽으로 가는. 그럼 코일은 어디로 만들어야 돼? 다시 오른쪽으로 만들어야죠. 엄지 오른쪽으로 하고 감아보면 아래, 뒤, 위 이렇게 돌겠네. 그럼 그림에서 보면 아랫면에서 뒤쪽 면 거쳐서 B에서 A로 도는 모습이겠죠. 손가락 모양 잘 보시면 되니? 그럼 가나와 어때요? 반대겠네요. 그치? 혹은 뭐 아까 이야기한 그래프 이용해서 찾으셔도 편해요. 우리 아까 사인 함수 그래프 그렸잖아요. 90도 그러니까 뭐 처음 상황은 대충 이 정도 기울기 양수. 그죠? 두 번째는 90도에서 180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울기 음수 전류 방향되네. 보자. 이렇게 찾아도 되고 뭐 전류 방향까지 찾으려면 손으로 해봐야겠죠. 자, 디귿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오르는데 어때? 당연히 맞죠? 방해해야지. 변화 싫어. 6번은 어려운 거 없죠?
치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8번 문제 한번 볼까? 8번, 9번 풀게요. 8번, 9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채워보시고. 어, 8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P0를 V로 송전하는데, 자, 여기서 얘들아 송전전력 밑줄 한번 쳐볼래? 송전전력 공급전력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됐나? 공급전력과 동일한. 저는 공급전력이라고 했죠. 여기서 송전전력이라고 표현을 썼네요. 자, 그럼 P0라고 했네. 여기는 저는 P0 이렇게 썼는데 여기 P0라고 했네. 표현만 바꾸면 되지? 그럼 P0는 VI죠? I는 V분의 P0겠네. 맞니? 자, 이때 P 손실은 I 제곱 R이죠. 디귿자리에 와야 될 건. 근데 그렇게 표시하라고 안 했네. I를 바꿔서 써야겠네. 보기에 I 관련된 게 없으니까. 맞아? 아까 I는 V분의 P0이라고 했으니까 I 제곱 R 자리에 V분의 P0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자, 9번 볼까? 자, 전압을 10배 높였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 놓치면 안 될 조건이 있어. 뭐야? 손실 전력도 손실 전력인데 문제 맨 밑줄에 뭐래? 송전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해. P가 일정할 때 V가 10배가 되면 I는 몇 배가 되니? I는 10분의 1, P는 V I니까 V가 10배면 I는 10분의 1배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신나서 10분의 1 체크하지 말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손실 전력 물어봤잖아. 전류는 10분의 1배지만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니까 100분의 1배가 돼야지. 됐어? 자, 그 다음 12번 한번 볼까요? 저랑 같이 공식 대입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차 코일이고요. 2차 코일 있네요. 맞아. 자, 어떤 값들이 나와 있냐면 12번 1차 코일에 가문수 나와 있다. 1000회. 그죠? 2차 코일에는 100회. 맞아? 그럼 우리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N1인데 N2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0대 1이다. 이건 뭐에 비유가 같을 것이다? V1 대 V2와 같을 것이다. 그죠? 그럼 문제에서 전압값이 나와 있네. 2차 코일에 220V라고 나와 있다. 그럼 1차 코일의 전압의 이 둘의 비도 10대 1이니까 이거 얼마야? 2200V. 맞냐? 그 다음 또 뭐 나와 있냐면 저항값 나와 있거든요. 몇 차 코일에? 몇 차 코일에? 2차 코일에 200ohm이다 라고 나와 있지. 우리 이거 하나만 더 쓰자. I2 대 I1까지 놓치면 안 되겠죠? 맞냐? 야, 근데 여기서 꼭 있어야 할 값이 없어. 보기에서 전류 구하라고 했거든. 니은 보기에서. 전류도 구해야겠죠. 맞냐? 전류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할까? 이 공식, 여기 두 개 공식 갖고 못 풀어요. P공도 없고 P송도 없으니까 뭐로 구해? 그래, 오메 법칙으로 풀어야지. 그럼 오메 법칙을 1차 코일에 쓸 거니 2차 코일에 쓸 거니? 잘 생각해봐. 2차에 써야지. 왜? 정보가 더 많으니까. 여기 저항이 없으니까 못 쓰죠. V는 IR 해봤자 2200은 I 곱하기 R밖에 없으니까. 됐냐? 그런 오메 법칙을 쓸 건데 정확하게 쓰라고. V2는으로 가야죠. 2차 코일 거 구할 거니까. V2는 I2 곱하기 R2지.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V2가 얼마래? 2차 코일 전압 220은 I2 곱하기 2차 코일의 저항 200. 즉 I2는 얼마입니까? 10분의 11. 소수라면 1.1A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한 애들이 1차, 2차를 왔다 갔다 해. 자꾸 V는 IR이라고 하니까 2200은 I 곱하기 200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정확히 위치 구분해줘야 돼. 동 상황에서 공식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I1은 얼마입니까? I2 대 I1이 10대 1이니까 I1은 0.11A겠죠. 아, 여기 I1이 0.11A, I2는 1.1A. 그리고 나서 비교 한번 해봐. 슥 비교해봐. 1차 코일의 전 가문수비 10대 1차 대 2차. 전압도 10대 1. 전류는 1대 10. 일치하네요. 그죠? 자, 할 수 있겠지? 자, 13번 문제도 볼까? 자, A, B 나와 있네요. A, B 나와 있어. 자, I 송전 전력이 2P래요. P 공값이 2P래. P는 3P. 자, 전압을 몰라. A의 전압은 VA, B의 전압은 VB로 쓰겠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정보가 저항이네요. 저항. 자, A의 저항 그냥 R이라고 쓰라고 했고, B 저항은 4R이라고 쓰라고 했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손실 전력이네. 그럼 P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네. P 손실 A는 아니야. 원래 공식이 뭐예요? I A의 제곱 곱하기 R A죠. 근데 이걸로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왜? Y I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내가 이걸로 바꿔서 풀라고 했잖아. I가 안 나와 있을 때. 그럼 뭐라고 쓰면 돼? V A 제곱 분의 P 공급 A의 제곱이죠. 4P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곱하기 저항 R 이렇게. 그냥 V분의 P0의 제곱 바로 계산까지 한 거예요. 원래는 VA분의 2P의 전체 제곱이었는데 계산까지 한 거죠. 거기까지 괜찮지? 자, P 손실 B도 식 써볼래? 어떻게 쓸까? 얘들아. 잘한다. 제곱 곱하기 R야? 저항이 4R. 맞아? 근데 문제에서 이 둘이 같다라고 했네. 그럼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여기 하시고. 자, 그 다음 뭐 고난도는 여러분이 푸세요. 안 어렵거든요. 오늘 할 거 하나도 안 어려워. 17번은 렌치 법칙만 넣으시면 되고 18번은 개념 내용이니까 뒤로 넘어가서 대단원 마무리 324쪽이었던 것 같은데 324쪽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세 문제 한번 풀게요. 쪽에 4번 문항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발전소 A가 있고요. A로부터 도선 스몰 A를 통해서 공급되는 상황. 그 다음 발전소 B에서 도선 스몰 B를 따라서 공급되는 상황이 있다. 맞죠? 물론 한 군데로 합쳐지지만 이때 나와 있는 값 써봅시다. A하고 B. 자, P0 값이 나와 있는 P0. 자, A 공급되는 전력값은 그냥 P0고요. 자, 저항값도 소개되어 있는 A 저항은 R이래. 나 그냥 문제 쓰고 있는 거야. B는 5P0 공급 전력값이. 저항은 얼마냐? 2R. 근데 정보가 두 개밖에 없으면요. 주었다 끼어나도 못 풉니다.
요 정보 두 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 문제에서 정보 하나 더 찾아볼까? 문제에서 정비. 정보 하나 더 찾아볼까? 이 정보 두 개로 못 풀어요. 이걸로 무슨 식을 만들 수 있겠니? 못 찾아. 정보가 하나 더 있다고.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보라고. 찾을 수 있어야지. 어떤 정보가 있어? 어? 전류의 세기가 뭐 어떻다고? 그럼 구하라고 한 거고. 질문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조건을 찾으라고. 어떤 조건이 있니? 찾을 수 있어야 돼. 잘 읽어봐. 문제 하나하나를. 같은 정보. 그래. 그걸 놓치면 못 풀잖아. 그치? 근데 애들 에이, 이걸 못 찾을까 싶지? 실제로 못 찾는 경우가 많아. 미리미리 연습해놔. 이거 가면 갈수록 심해지거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한 줄 한 줄을 애정 있게 읽어. 좀 싫어도. 즉 전압을 둘 다 뭐라고 하면 돼? 그냥 V 이렇게 써도 되겠네. 똑같으니까 원래는 VA, VB로 나눠서 썼어야 됐지. 아니야? 그럼 4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겠네. A에서 공급 전력. 자, 지금 4번은 전류 물어봤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전류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공급 전력, 그리고 저항, 전압이거든? 그럼 공급 전력 공식에 넣으면 되죠. A 기준으로. P 공급 A의 값이 P0라며. 이거 어떻게 구해? IA 곱하기 V로 계산하면 되지. 맞냐? 야, 그러면 P 공급 B는 B 발전소에서 공급된 전력의 값이 문제에서 얼마래? 5P0래. 이게 전류 곱하기 전압이잖아. IB 곱하기 V겠죠. 만약 이걸 둘 다 VA, VB로 썼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지. 그죠? 정말 많아요. 조건 놓치는 경우. 근데 참 그런 말 할 때마다 통합과 개정되고 지금 4년째거든요. 통합과 바뀐 지. 처음엔 되게 자기감 들었거든. 내가 문제 읽어주러 왔나 구몬 선생인가 싶은데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것만 대입하면 되겠죠? IA 대 IB는 얼마입니까? 1 대 5 이렇게 풀면 돼. 그냥. 자, 이제 5번 문제도 접근해 볼까? P손 A와 P손 B를 구하래. 이 조건에서. 그럼 이 표 보면은 전류가 나와 있지 않지? 그때는 I제곱 R 대신에 V분의 P0의 제곱 곱하기 R로 계산하면 편하다고 했죠? 서연아, 식 어떻게 했을까? A의 손실 전력 식 어떻게 했을까? 오? 아까 잘했잖아. 어떻게? 조건 여기 있어. 떨지 말고 조건 여기 있잖아. V분의 P0의 제곱이니까 A 전압 V분의 쭉 해줘. 어떻게? P0의 제곱 곱하기 R, A점 R이죠? 그냥 R이네. 이건 우리가 썼던 공식에서 뭐 따로 달라진 건 없네요. 자, P 손실 피해볼까? 이건 어떻게 써야 되니? V분의 5P0라고 해요. 요거에 제곱 곱하기 2R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지금 상수값만 계산하면 되죠? 나머지 다 저기 상쇄되니까 여기 상수값이 여기는 50, 1대 5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마지막으로 하고 공개하고 마무리합시다. 야, 6번 문제 봐, 어떻게 푸는지 봐. 지금 문제에서
자문수의 비를 이용해서 전압, 전류의 비를 나타내라 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렇게 구하라고 했지. 그럼 식 써보자. N1 대 N2는 뭐와 같니? V1 대 V2 하나씩 알까요? 야, 그 다음에 이걸 비율로 나타내라고 했잖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돼? V1 곱하기 N2는 V2 곱하기 N1이잖아. 근데 기억 보기에서 뭐에 대해서 쓰래? 몇 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쓰래.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V1은 N2분의 N1 곱하기 V2겠죠. 근데 이거 비율 은근히 헷갈려. N1분의 N2인지 N2분의 N1 그러니까 항상 식 갖고 쓰라고. 그래야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너네 아주 소중한 점수야. 귀차니즘에 팔려가지고 식 쓰는 연습 안 하다 보잖아. 진짜 실제 시험 가서도 익숙하지 않아서 못 써요. 실수하는 수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또 그 밑에는 전류 구하래. N1 대 N2는 I2 대 I1이다. 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N1 곱하기 I1은 N2 곱하기 I2와 같다. 문제에서 I1에 대해서 쓰라고 했죠. I2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면 I2로 정리해야 되고 I1은 N1분의 N2 곱하기 I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남은 보기는 여러분이 푸시고 재구를 조금씩 남겨놨어요. 다시 풀어보라고 해. 그냥 정말 중요한 파트니까 하고 과제는 303조까지 풀고 채점하시면 되고 다음 주 이동하는 반 다 알죠? 똑같고 여기 가고 다음 주에 앉아 기출픽 구매해서 오시고 부교재 나온 건 누구한테 말씀드려요? 부교재 나온 건 누구한테 말씀드려요? 부교재 뭐? 나온 거가 뭔 말이야? 그러니까 부교재 뭐 쓸지 나왔는데 그건 누구한테 말씀드려요? 학교에서 네. 담당쌤한테 말씀하시면 되죠. 너는 학습지 가져오세요. 너네 학교 학습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수업도 안 들고 완전 열심히. 말씀 열심히 적었어. 잘했고 다들 이동하셔도 잘 하시고요. 이동한 친구들 해서도 뭐 저기 뭐 어려운 문제 있거나 질문 있거나 자료 풀이하시면 편하게 카톡하시고 학기가 시작될 만큼 시험 기간까지 한 달 반 남았다. 그치? 정신 팔릴 시간이 없어요. 옆에 애들 해벌쑥하고 넉놓고 있어도 너네 그러면 안 돼. 다른 반에서 그런다고 소문 들려오면 따라가서 꿀밤을 먹여보려니까 너는 바로 먹일 수 있겠나? 그러지 마시고 안내에 봐서 알겠지만 지금 올리드 교재 한 권 하죠. 근데 내신 가면은 뭐 2권 우리가 쓰는 교재만 2권이고 프린트도 한참 나갈 거고요. 태연아 2-3권은 해야 돼. 안 왔더라도 그지?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숙제 템포와는 다르게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됩니다. 이 많아진 양을 어떻게 언제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겠지. 잔소리 안 하는데 마지막이니까 내가 좀 해주는데 잔소리 하기 싫어해. 얘들아 너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1, 2, 3년치 계획은요 세우지 마세요. 이건 두루뭉술하게만 잡아. 오케이? 왜냐면 너네 내신은 결정된 게 아니야. 변수가 너무 많죠.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고 있는 방법인데 아침 건드리기 싫은데 10분만 일찍 일어나. 아니야 5분. 그래서 뭐 하냐면 오늘 계획만 세워. 오늘 계획만. 일주일치 세우지 마. 오늘 것만 세워. 이 범위가 커질수록 큰 틀만 세워줘. 난 15년째 하고 있어 지금. 5분만 일찍. 내 오늘 노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8시 기상, 뭐 9시 출근, 뭐 9시 11시부터 뭐 출근 준비 11시부터 뭐 1시까지 1교시, 1시부터 2시까지 클리닉, 뭐 그다음 몇 교시 이렇게 된다면 너네도 그럼 학교니까 스케줄 똑같지? 귀찮지? 적지마. 뭐라고 적냐면 등교 이렇게 적어. 어려워?
기상도 적지마. 너는 일어나는 거 일어나고 적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니? 난 적지만 언제 일어나는지 적지만 그리고 끝나잖아. 방과후가 있잖아.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야. 6시부터 뭐 8시까지는 무슨 학원 8시부터 뭐 10시까지는 무슨 학원 중간에 뭐 7시부터 8시까지는 뭐 밥 먹는 시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어쨌든 너네가 의식적으로 가는 거니까 안 중요하고요. 자습이에요. 오늘 학원 끝나고 8시부터 9시까지 수학하겠다. 9시부터 10시까지 과학하겠다. 10시부터 11시까지 영어 하겠다. 몇 시에 자겠다.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야. 왜냐면 나는 의지가 되게 굳건한 사람이거든. 나는 작심 2일까지 할 수 있어. 진짜로. 근데 되게 굳건한 거야. 왠 줄 알아? 일반 사람은 작심 1일도 못해. 작심 3일하는 건 손에 꼽아야. 작심 3일이 내가 봤을 때 나쁜 용어가 아니야. 되게 대단한 말이야. 뭐 말로는 뭐 작심 1년 이런 것 같은데 아무도 수행 못해요. 사람의 인내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그걸 기간을 늘리려면 성취도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작심 3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3일 되기 전에. 작심 1일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야. 매일매일 목표가 있잖아. 맞냐? 그러면 작심 1일을 3년 동안 해봐. 그럼 여러분 계속 열심히 살고 있는 형태예요. 맞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획을 세웠을 때 장점이 있다? 만약 너네가 계획을 안 서가지고 오늘 집에 갔어. 집에 가니까 10시에 저 양반 잔소리 늦게 해가지고 10시에 왔어. 안 쪄? 무슨 생각해? 뭐하지? 그리고 뭐예요? 주변에 책을 보겠죠. 그걸 생각하겠지. 내일 학원 뭐 가더라? 에이 모르겠다. 수학책 있으니까 수학이나 해야겠다. 이런 레퍼토리로 가잖아요. 성취도가 없어.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잖아. 뭔가 수행했다는 성취도가 있잖아. 아니야? 내가 이거 했구나. 그리고 대박인 게 뭐냐면 나도 매일 느끼는 건데 매번 느끼는 건데 한 일주일 이 캘린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간격으로 봐봐. 그리고 내가 뭔가 수행한 것은 동그라미 아닌 건 X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 동그라미 수를 보고 희열을 느껴봐. 너는 3년이 뿌듯할걸? 그 뿌듯함과 성취감이 없잖아? 말로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 그 지쳐 죽어. 사람은 한계가 있어. 정신력이 한계가 있어. 뭔가 성취도가 있어야 돼. 나는 이거에다가 월급도 받잖아. 눈에 보이는 성취도가 있잖아. 너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등급표가 있지만 그래 뭐 등급은 한 학기에 한 번씩 받는 거니까. 너무 길단 말이야. 그 텀을 줄이려면 내 인생 아니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건데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세워보세요. 어제랑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